지난 주말 동안에 일요일 날 아침 9시 조금 넘어가지고 속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속보를 보고 난 뒤에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는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이제 그 구조가 됐다. 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관련된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그 숫자는 뭐 좀 적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이 사망하는 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고에 대해 가지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또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요, 위원님.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스테리다. 왜 그렇죠. 이런 네. 사고가 이렇게까지 크게 발생을 했을까라고 네. 하는 부분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사후 대처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그렇죠.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저한테 말씀을 지금 하라는 얘기죠. 네네네. 그렇죠. 막 네. 도착했으면 정신없어서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네, 지금 오늘 가장 사실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좀 놀란 게 네. 갑자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무슨 옛날 헐리우드 고래고짝 헐리우드 영화거든요. 네네. 이 혹시가 아세요? 이 내일을 향해서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저는 안 봤습니다. 이 영화는 원래 60년대 말에 네. 요즘 젊은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폴 뉴만이라고 그때는 굉장히 유명했던 네네. 그런 이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두 사람을 소재로 한 서부극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버치 앤드 캐시디라고 부치 캐시디하고 썬댄스 키드라는 두 사람의 카우보이인데 네네. 이걸 이제 일본에서 내일을 향해서라고 그 제목을 바꿨어요. 그때는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헐리우드 영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제목을 헐리우드 원명이 아니고 일본 쓰던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는데 네. 그래서 이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네. 이런 영화를 왜 굳이 했나? 일단 그거 저희 자료 했더니- 한번 네.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요거 말고요. 네. 네. 그 페이스북 글. 네. 두 번째 있나요? 네. 안 드렸나요 혹시 제가? 네, 요거. 네. 여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요일 날 오전 10시 네. 7분쯤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렇죠. 내일을 향해 쏴라. 여기 이제 영화 제목인 것이고. 그렇죠. 내일을 향해 쏴라. 그리고 이제 윤한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한덕수 권한대인 것 같은데 국민을 향해 쏴라 이런 글을 1시간 있다 올렸단 말이에요. 예, 저게 네. 지금 사실 참사가 일어난 지 네. 1시간 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미 그 뉴스가 이제 귀에 들어와 있을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이것을 했다라는 거는 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직 뉴스를 몰랐다. 네. 아니면은 뉴스가 귀에 들어왔지만 본인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윤 대통령 네네. 그리고 뭐 이제 한덕수 한덕수 권한대행인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인지 네네. 약간 이쪽을 그냥 어떻게든 뭔가 디스를 세게 하고 싶은 그 마인드 이런 걸로 이제 저런 걸 올린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페이스북에 글을 쓰려면 휴대폰으로 들어가던가 컴퓨터로 그렇죠. 들어가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어디를 보든지 간에 아침 10시에 모든 국민들이 사실 뭐 핸드폰을 열어도 다 그 얘기였고 그러니까. 컴퓨터에 뭐 네이버만 들어가도 다 그 얘기였는데 네. 기사가 네. 그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글을 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네. 추론을 해보자면 네. 그런 사고는 별로 안중에 없고 본인은 어떻게든 윤 대통령의 이제 계엄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을 추정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그냥 윤 대통령을 그냥 이제 또 계속 봐주는 네. 뭐 이런 하여간 일을 이제 부각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더 굉장히 정신이 팔려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오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엄청난 국민적 참사.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뭐 사실 지금 이 나라 지금 정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는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그럼 정말 여당 대표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네. 여당 대표가 하는 짓이 그래 결국은 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욕하는 저런 거나 지금 몰두를 하고 있나. 지금 그러니까 과연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이것을 지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네. 본인도 그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에 네. 결국 내리고 삭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0분 정도 지나고요. 네, 그러니까 10시 한 40분쯤에 이제 글을 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쏴라. 왜 그러면 내일을 향해 쏴라라는 네.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저런 말을 썼는가? 네. 저것도 이제 계엄을 어떻게든 그다음에 이제 5.18 광주 느낌 나게 국민을 향해서 막 뭔가 총을 쏴대는 쏜다는. 그 계엄 공수부대 네. 막 쏴서 학살을 하는
뭔가 그런 그 계엄 괴수 그런 걸로 지금 해보려고 네네. 갑자기 뜬금없이 내일을 향해 쏴라. 저 뭐냐 버치 캐시디 앤 썬댄스 키드인데 네. 사실 부치보다는 버치가 맞아요. 그리고 버치 캐시디 앤 썬댄스 키드인데 네. 저걸 또 부치라고 썼는데 어울리지가 않죠. 좀 이재명 대표 평소 그런 어떤 그 언행하고는 그러니까요. 상당히 어울리지 않잖아요. 영화도 안 봤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저거는 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영화가 60년대 말 영화인데 네. 80년대 초부터 이제 TV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대학생 시절이니까 봤을 수 있습니다. 봤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굳이 저 쏴라라는 저 말을 이제 사실 저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쏴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난 게 이제 헐리우드 영화 옛날 거 이제 이런 건데 참 저 개인적으로는 저 영화가 참 아깝다. 저 영화가 굉장히 사실 영화사적으로 네. 의미가 큰 영화예요. 헐리우드 뉴시네마라 그래가지고 저 뭐죠 그 이제 할리우드가 옛날 고전 어떤 그 이제 틀에 박힌 권선징악에서 벗어나가지고 리얼리즘을 다루던 그런 좀 이제 변화하던 시대의 어떤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영화사적 가치가 있는데 네. 이런데 아주 저렇게 저열한 저러한 그 패러디로 등장했다는 게 저 영화 제작하고 감독하고 배우들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어떤 시청자분께서 지금 김부선을 향해 쏴라라고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한 점 의혹이 없다면 김부선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점 의혹 없다면 본인이 한 점의 의혹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김부선 씨에 대해서 이제라도 김부선 씨가 말하고 있는 수많은 그 저 주장들 그렇죠. 그게 사실이다라고 고백을 하든지 네네. 아니면 네. 몽땅 거짓말이고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니까 지금도 확실하게 고소를 하든지. 이분 별명이 고소왕이었거든요. 고소왕. 성남시장 시절 그 뭐 이제 어떤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거에 고소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 저 명예훼손 이런 걸로. 그래서 입틀막 그러는데 이분이야말로 고소를 갖고 본인을 이제 어떤 그 뭐 여러 가지로 비판하는 시민단체나 언론이나 지역 어떤 단체들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입틀막을 많이 한 그런 그 악명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김부선 씨한테는 그것을 안 하는지 그리고 다른 어떤 그것보다도 가장 우리 국민의 뇌리에 깊게 박힌 여기 사실이 아니라면 엄청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소왕이라는 별명까지 붙은 분이 고소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왜 안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네. 또 어떤 분이 이미 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인 참사 앞에서도 정치에 몰두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참사의 유가족을 만난 그 장면이 또 공개가 됐는데 저희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자,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유가족들을 만나는 장면을 봤는데 위원이 지금 저 장면에 대해 가지고 벌써부터 언론사들 중에 약간 좀 이제 이재명의 우호적인 그런 언론사들로 보이는데요. 무릎을 꿇었다라든지 굉장히 좀 낮은 자세로 유가족을 맞이했다가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모든 정치는 국민한테 뭐 무릎을 꿇고 뭐 절을 하고 뭐 그런 거야. 국민에 대한 어떤 예의를 갖춘다. 뭐 모든 정치인이 할래면 할 수 있죠. 근데 약간 저는 번지수가 먼저 갈 번지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문기 씨 유족이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도 그죠? 정경수 비서실장인가요? 전영수. 정치는 안 하시는 게 좋겠. 그 자신을 보좌하다가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을 그렇게 다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데 가서 머리를 특히 저 김문기 씨 가족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았을까? 야, 말씀하시는 순간 딱 시청자분께서 이재명이 찾아가야 될 것은 김문기 유가족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또 지적이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호가 있는 거예요. 선호가. 그리고 두 번째 저 지금 무릎을 꿇는데 저는 왜 저렇게 무릎을 꿇는가? 아니 무릎 꿇는 것 자체를 누가 탓하겠습니까? 정치인이 뭐 당연히 국민 섬긴다니까 하는 건데. 그렇죠. 저 무릎을 꿇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 네네. 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저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가
나는 이 사건에 직접 책임은 없지만 아 오히려 거꾸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제가 죽을 죄를 졌다 책임을 네네. 지게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럴 때 저렇게 무릎 꿇는 거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가요. 지금까지 네, 사실 이재명과 네, 직접적으로 상상이 안 가. 연관돼 있는 사람들에게 한 네, 번도 네, 무릎을 네, 꿇은 네, 적이 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뭐죠? 그 이런 게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야당 대표고 일단 이거는 뭐 정부가 관리하고 뭐 이런 거니까 네. 나한테 직접 책임은 없다. 그렇지만 나는 꿇는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그런 점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아마 보이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상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저렇게 유가족들한테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그렇죠. 거꾸로 네. 이제 나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데 집권 여당은 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요런 지금 뉘앙스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저는 그래서 뭐 아니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 국민 앞에 무릎 꿇는 거야 뭐 정치인이 뭐 당연히 한다면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네. 그동안 무릎을 정작 꿇어야 될 사람들한테 별로 꿇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그냥 꿇으니까 네. 조금 좀 그게 황당하다 조금 좀 뜬금이 없지 않을까 그런 네네. 느낌이 국민들한테 있지 않나. 좀 네. 이런 왜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바쁘십니까? 뭐 좀 전화 계속 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그렇네요. 네. 네네네. 한번 좀 네, 정리를 네, 한번 네, 좀 네, 해주시고 네, 좀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위원님. 네.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 사후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을 본다면 네. 과연 이재명이 저기 가서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오히려 무릎을 꿇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건 맞냐라는 물론 지적이 해석이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좀 해석인데 제가 물론 이건 어떻게든 언론 해석입니다. 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땐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없는데 왜 유독 저기 가서 그러나 뭐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진짜 내가 뜬금없이 네. 내일을 향해 쏴라 했다가 네네.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좀 죄송하다. 어.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까도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사실 정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근데 유독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이 좀 너무 좀 뭐랄까 뜬금이 없고 조금 너무 정치적인 좀 너무 그런 공학적인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 다음 기사 한번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모의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상 아무런 그렇죠. 근거도 없는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행안부 장관까지도 이미 탄핵을 시켜놔서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최상목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지금 이제 권한대행으로 되어 있는데 네. 벌써부터 언론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 총리가 권한대행이었을 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를 지시하는 거랑 네.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상목 장관이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하는 거랑 근본적인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 그렇죠. 이런 지금 지적이 있어요. 아니 우선 총리는요. 네. 애초에 헌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헌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거리 시에 정말 자동적으로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과 법령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런데 부총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경제부총리고 또 교육부총리가 따로 있어요. 경제만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 그렇죠. 오로지 경제만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경제 관료 주로 뭐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오랫동안 일해온 분들이 그냥 하는 거고 네. 국무총리란 분은 되게 이제 국정 전체 역량을 검증받는 한덕수 이분은 경제 관료지만 주미대사도 했고 무역협회장도 했고 정말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직을 다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야말로 공직이라고 하면 최고봉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야당의 동의까지 얻어서 인준이 돼가지고 두 번째로 지금 총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한민국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알맞은 그런 그 권한 대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 권한 대행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아니 지금 법령상으로도 12월 31일까지 얼마든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부권 문제. 그 다음에 또 아예 데드라인이 없어서 언제든지 언제 하건 말건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론상으로 그러한 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법령상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민주당 말대로 내일 당장 안 해준다고 그냥 탄핵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탄핵을 한 바로 다음날 이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너무나 적나라한 그 탄핵의 묻지마 탄핵 아주 그야말로 조폭 탄핵의 네.
너무나 적나라한 피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론들이 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죠. 아니 어떻게 딱 네. 저 정말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마저 없는 나라에 그나마 유일하게 대통령 대신해서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고 이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유일한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혐의로 그냥 막무가내로 끌어내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국가적인 재앙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량이 당연 정말로 필요로 하는 대형 참사. 지금 10년, 20년 만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이러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간 이 끔찍하고 아깝고 눈물겨운 이 참사를 그냥 아예 저는 어떤 의미에서 나쁜 말로 아니 정말 예견이라도 했나 어떻게 하면 이 참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 아니겠어요? 바로 민주당이 네. 그렇게 하자마자 이런 지금 이런 참사가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예? 아니 아닌 말로 소화기 빼내니까 바로 그 다음날 불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부터 멀쩡한 소화기인데 야 저거 뭐하러 있어 보기 싫어. 야 저거 그냥 빼버려. 야 저기 그리고 저기다가 나 좋아하는 골프채 갖다 놔. 이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 집에 큰 바로 불나가 불나는. 네, 그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게 네.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던 게 아니라 네.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탄핵을 시키고 바로 다음날 이런 참사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세월호 제2세월호죠. 제2 제3의 세월호 해가지고 이제 아예 거기다가 저 뭐냐 팽목항 내 생각엔 무한공항에서 팽목항까지 이르는 아마 거대한 아마 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난리를 쳤겠죠 당연히. 난리치죠. 네. 난리치고 아마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이번에 그 하여간 저 뭐죠? 그때부터 이제 뭐 별별 이제 그다음에 이거 있죠. 한덕수의 윤석열 만약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체제면 윤석열의 7시간. 김건희 여사랑 그때 어디 있었나? 뭘 하고 있었나? 무속인과 무엇 하고 있었나? 뭐 다 나오지 이제. 그렇죠. 윤석열의 7시간. 저 뭐냐 이 비행기 떨어지는 동안 윤석열은 어디 가서 무엇 하고 있었나? 그렇죠. 네, 그렇게 다 나오고 계속 그것만 하고 계속 이제 주구장창 사고를 끓여 먹지 이제 사고를. 네.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 빼니까 바로 불났다라는 말씀이 맞는 게 네. 바로 지난 12월달에 민주당이 이제 그 예산안을 완전히 다 삭감을 했었을 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딱 보니까 재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비를 50%나 삭감을 했던 게 민주당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때 재해재난 50%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네. 기재부 지금 이분이 기재부 총리이기 때문에 네. 기재부에서 당장 이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거기도 2억 원, 2조 원이 지금 이제 삭감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예비비라는 게 민주당 하는 소리는 이런 거예요. 그 예비비가 아니고 무슨 윤통이 여기저기 술 먹고 어디 여기 나눠준다 그러는데 네. 그 맨날 저 뭐냐 국민이 준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전용하고 여기저기 하여간 관에 무슨 관비라고는 다 빨대 먹고 항상 그러던 당이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지금 당장 지금 누구야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부인 이재명 대표의 그 아주 그 긴밀하다는 그 여자 비서 다 지금 저 법인카드 지금 전용으로 다 걸렸잖아요 지금 배소영까지. 횡령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예비비도 그렇게 쓰이는 줄 아는 모양인데 예비비라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있는 거예요. 이러라고 쓰는 예비비를 네. 민주당이 주도해서 삭감을 2조 가까이나 했는데 네. MBC나 한겨레나 경향 같은 경우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전혀 지금 네.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네. 며칠 전까지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어요. 뭐죠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가장 싫어하는 경찰, 검찰 무슨 특경비 그거 다 특별 활동비죠. 특별 활동비라는 게 뭡니까? 그 마약이라든가 조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정보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밥도 좀 먹이고 술도 먹이면서 이런 바 좀 꼬셔가지고 정보 뽑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미끼도 좀 던지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돈을 다 삭감을 했다고 이제 비판을 하니까 그런 데 쓴 게 아니고 다 윤석열이 여기저기 술통, 술 먹는 데 쓰고 여기저기 부하들한테 나눠주는 데 썼지 무슨 그걸 갖고 했겠냐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 마약 수사하고 조폭 수사하는 경찰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돈이 안 들어가나. 근데 그런 걸 가지고는 다 삭감을 해도 괜찮대. 그럼 자기 자녀들부터 한번 가서 한번 마약뽕 먹어보라 그러지. 그러고도 그 마약 수사나 이런 거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12월 달에 이런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사도 보여주시면 네.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를 삭감하는 거 네. 이재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예. 그렇게 행패를 부렸던 이재명이 지금은 유가족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예. 언론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기가 막혔던 게 한겨레가 네. 2023년도에 네. 이거를 지적했더라고요.
긴급 재난 대응 연구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깎았다. 네. 20억 정도를 깎았다라는 가지고 오송 참사를 잊었나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작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예비비 재난에 대한 예비비를 2조를 깎은 거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네.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지난번에 그리고 깎을 때도 4.1조 깎을 때도 그거 갖고서 아무 비판 안 했어요. 야, 이게 진짜 기본적으로 언론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는가 맞나 싶은데 우리 강 의원님께서 진짜 기둥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휴, 뭐 이제 지금 자벌 기둥이 있는지 나라 기둥 뿌리가 다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